김성환의 시사야. 예전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심리학 책이 많았는데요. 요즘 새롭게 출간되는 심리학 책을 보면 심리학이야말로 인문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치 철학이나 문학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심리학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보다 대중화된 심리학 서적들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여울 작가 하면은 심리학의 대가. 대가는 아니고 제가 심리학 좋아하는 얘기를 굉장히 거죠. 많이 많이 해주셨고 굉장히 쉽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여울 작가 나와서 심리학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이 치유되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자들이 심리학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트라우마 같은 이 정말 보편화된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라우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그 지진이나 화재나 아주 큰 사고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냥 가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폭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보편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병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심각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두가 트라우마를 사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처음에 인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이 뭔가 특이한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장 자체가 상처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없으면 성장조차도 없는 것인데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지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또 공부하는 것이 심리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이제 내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적으로 연구를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너 차일드라는 개념, 내면 아이. 그래서 내면 아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햇빛 아이와 그림자 아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아이는 어렸을 때 우리가 겪은 상처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예, 뭐 부모님에게 어른이 돼서도. 예, 부모님에게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차별을 받았다거나.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부모님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도 네. 그 상처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님에게 어렵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척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리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집안도 트라우마 하나쯤 없는 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 저자가 그림자 아이라고 하는 부분, 내면 아이 중에서 그림자 아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단어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놀라거나 막 주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의 커다란 삶 속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덜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 아이는 뭐냐면 햇빛 아이는 그림자 아이는 상처잖아요. 그런데 네. 햇빛 아이는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 노래 진짜 잘했는데, 네. 나 어렸을 때 그림 정말 잘 그렸는데, 그러면서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그림 못 그렸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린 시절에 내가 되고 싶었던 또는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너 차일드를 내면 아이의 햇빛 아이가 잠재력인데, 잠재력이나 뭐 재능, 그리고 내가
꿈꾸던 삶, 네. 꿈꾸던 삶의 이상향. 저번에 막 식물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일종의 해피다이의 반영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키울 때 느꼈던 행복감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기억과 상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하면 뭔가 인식을 바꿔서 어떤 심리학의 개념을 이해해서 머리를 바꾸면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바꾸면 마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기억들. 그러니까 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손톱에 상처가 난다든지 손톱이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상처가 났을 때 네. 뭔가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본인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아주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도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데 네. 이 몸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상처를 스스로 낫게 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처를 스스로 낫게 하는 힘이 이제 몸에서는 면역력이라고 하고 마음에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모두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상처를 겪을 때 금방 며칠 후에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려도 그 상처에서 버려졌다는 상처에서 부모님께 그 상처를 받았다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화석화된 기억이라고 하는데 화석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피가 나고 있는 상처가 낫다는 거죠. 예. 차라리 낫다. 예, 이게. 피가 나고 있는 것이 뭔가 움직이는 거지만 흉터가 돼버리고 난 이제 아프지 않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석화된 상처고 회복 탄력성이 굳어버린 상처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언제든지 내 주변에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 내가 혹시 실수를 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나에게 항상 무조건적으로 100%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후천적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 탄력성을 네. 기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듯이 사람이. 툭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진짜 우울한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이런 말씀도 하셔요. 어떤 분들은 나 원래 되게 밝게 사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한 번의 상처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밝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억지로 가지려고 하고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괜찮아질 거야 계속 주입하는 사실 괜찮아지려고 하는 어떤 과정 없이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만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저는 불행을 느껴볼 필요도 있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런 감정에 면역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왜 난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면서 내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다른 있죠. 사람의 이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걸 상처를 받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너무 밝은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게 일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왔을 때는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 감정에 서서히 이제 연착륙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감정을 끌어올려서 심하게 약을 먹거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반드시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 마음의 고통의 결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킨십이래요. 따뜻한 스킨십. 굉장히 스킨십이. 중요하죠. 예, 사람 스킨십이 만나는 굉장히 거. 중요한데 스킨십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특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오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은 아닐지라도 뭔가 항상 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스킨십을 제지당하게 되잖아요. 악수도 못하고 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포옹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사랑해주고 싶은 그 마음도 차단당하는 느낌 굉장히 이제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어쩌면 무서울 수 있는 것이 정서적인 고립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라는 또 책도 있는데 이 터치를 강조하시는 의사분들도 상담 심리학자들의 공통점이 터치에는 성적이고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터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친구들끼리도 그리고 아주 친하지 않는 지인들끼리도 뭐 하이파이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운동선수들 보면 팀워크가 좋은 운동 팀들을 보면 농구 선수들이나 이런 축구 선수들이나 보면은 서로 막 엄청 격려해 주면서 쓰다듬어 주잖아요. 톡톡 두드려 주고 이런 팀들이 왜 파이팅이 넘친다고 하고 진심으로 그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 친밀감이 커지면 회복 탄력성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라는 것은 그 터치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는 그 감정은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전해지는 감정이거든요. 언어 외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뜻한 눈빛을 보내줄 수도 있고 따뜻한 목소리를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가장 좋은 직접적인 것은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쓰다듬어주는 그 터치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이제 프리어그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는 모습 그 장면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오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방송 진행하는 사이에 본회의 통과 소식이 들릴지 일단은 예결특위에서 전체위에서 통과가 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무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아마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통과가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학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 간에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스킨십을 갖고 그러는 게 굉장히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상처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자꾸 감추게 돼요. 네. 잘 드러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외면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굉장히 당황하고 자기가 그걸 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대면의 고통인데 상처를 피하는 것이 상처를 대면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대면하면 일단은 아프기 때문에 지나간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고 더 재현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외면해버린다. 일단은 피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예요. 예. 그런데 그 기본적인 방어 기제의 역할이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치게 해주는데 정말 잠깐 언발의 오줌 누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나는 이제 생각을 안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어떤 비슷한 사건이나 뭔가 연상시키는 굉장히 엉뚱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사건을 상상하게 하는 또는 연상시키는 어떤 제3의 사건 때문에 그게 다시 생각났을 때 전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기만 하고 잊어버린 척만 하고 눌러놓기만 하고 기억을 억압하기만 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냥 상처가 화석이 돼서 마음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모든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면이 어렵지만 대면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면을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럼 상처를 다 꺼내서 얘기하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럼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몸을 통한 치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터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경험들을 계속 수집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너 리소스라고 하는데 내적 자원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개발해 가는 거예요. 네. 심리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습관을 기르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하나 좋은 습관 만드는데 100번, 1000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나쁜 기억은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나쁜 기억으로 트라우마가 확 확산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좋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1000년이 지나도 안 변할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변화를 믿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좋아지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읽고 쓰기를 통해서 많이 변화하게 된 거고 자신감을 얻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면서도 좋아하면 더 좋죠. 그런데 잘하지 못해도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예,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에서 뭔가 정말 엔돌핀이 나오고 정말 좋은 세로토닌 호르몬 같은 것이 나와서 그 기억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몸의 경험들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은 네. 구분이 없습니까?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좋아하는 건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나도 좋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작은 취미 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은 식물, 화분 하나를 기르면서 나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한 기억들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저는 어제 꽃 선물을 받았는데 그 꽃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보고 또 보고 정말 그러면서 물도 갈아주고 계속 그렇게 돌보게 돼요. 돌보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마치 우리의 몸은 되게 비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좋은 것들을 보면 좋아져요. 나쁜 것들을 보면 나빠지고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계속 축적하는 것만큼 좋은 치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의 행복한 기억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네.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더 좋죠. 뭐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상처는 나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도 나 자신의 전부가 아니고 상처나 절망이나 트라우마가 내 자신의 일부이지 나 자신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고칠 수 있고 줄여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의 이렇게 과거를 떠올려 보면 상처를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제 자신이 되게 기특했던 순간이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던 그 장면들이 저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어른으로 만들려고 했던 제 무의식적인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내가 극복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함으로 남고 나의 트라우마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할 텐데 만약에 거기에서 더 다치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거나 이럴 때는 더 큰 상처로 또 남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이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도 그 사람을 위해줘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주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왜 친구도
괜찮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자매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네. 제 동생들을 생각하면 괜찮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조카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질 때가 있고 그게 저의 회복 탄력성의 원천인 것 같아요. 저의 책 글쓰기와 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저의 친구들 내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네. 어떤 상황에서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미울 때 그런 얘기를 그냥 막 고백을 해도 그래도 말없이 들어주는 그러니까 응원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위로를 위한 위로가 더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이걸 이제 2차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네. 그냥 본심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정말 자동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되게 틀에 박힌 멘트를 들으면 네.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위로하는 척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왜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정말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뒷머리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고 우정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옆에 힘들어하는 분 옆에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게 네. 굉장히 큰 격려가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스킨십을 한다거나 자주 위로해주면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도 치유해줄 수 있고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 상처하고 대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